저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어이한 미계명의 부도덕이냐? 자기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기로 대표되는 여성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성인 나는 혹은 여성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열망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의 의도와 반대로 전개됐다. 이혼 고백서를 가장 격렬히 비난한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다. 필요 없는 폭로는 악취미요 병적입니다. 더욱이나 당신은 사남매의 어머니로서 그 노출증적 광태를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느 여성들에게 나혜석은 정신병자로 비춰졌다. 이혼 고백서가 발표된 후 사람들은 하나 둘 그녀 곁을 떠나갔다. 출중한 재능으로 어려서부터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자라선 신여성으로 누구보다 많은 여성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이혼녀 나혜석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세상의 모든 신용을 잃고 모든 공분 비난을 받으며 부모 친척의 버림을 받고 옛 좋은 친구들을 잃은 나는 황야를 헤매고 어두운 밤 종잡을 수 없이 막연해 멍하니 있을 뿐입니다. 나혜석에겐 단 한 명의 동료도 지지자도 없었습니다. 평생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주장했지만 같은 여성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나혜석은 세상을 향한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1934년 경성의 희대의 소송 사건이 일어난다. 원고는 나혜석, 피고는 최린, 청운의 두 당사자였다. 나혜석은 정조를 유린당했다며 최린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와의 추문으로 이혼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보상하라는 이유였다. 바람 피우고 와서 이제 와서 돈까지 받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나혜석이 정말 그 안에서 그 남성들의 공범에 의해서 여성들에게 어떤 자행되고 있는 어떤 순결에 대한 강조, 정조에 대한 강조, 거기서 또 그걸 통해서 잃게 되는 어떤 정신적인 자유 문제, 어떤 이런 문제를 그 나혜석은 제기하고 싶어 했고. 그러나 그녀의 투쟁은 원천 봉쇄됐다. 최린의 압력으로 조간신문의 기사가 석간신문에선 자취를 감춘다. 나혜석은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엔 정조에 관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취입니다. 자기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사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지, 그것이 규범이 여성들에게 정조는 지켜져야 한다, 혹은 정조는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규범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을 정조의 문제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나 냉대와 고립으로 돌아왔다. 1935년 10월 나혜석은 경성 진고개에서 개인전을 열지만 철저히 외면당한다. 미술계와 언론계 모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이제 그녀는 갈 곳조차 마땅치 않았다. 집이 꽤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된 집이죠? 나보다 한 10년 더 됐으니까 한 예. 90년쯤 된 집이에요. 예. 세상을 떠돌던 나혜석에겐 오빠의 집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나혜석의 조카 나영균 씨는 당시 고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가 좀 뚝 떨어진 방인데 고모가 오시면 어머니가 여기다가 숨겨 놓으셨어요. 나혜석은 세상의 눈을 피해 이 방에서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다. 오빠 나경석은 나혜석에게 일본 유학을 주선할 정도로 누구보다 동생의 재능을 아끼고 사랑했다. 혜석아, 오빠는 몇 년간 숨어 살며 자숙한다면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용히 몇 년만 지나면 이 시끄러운 사람의 소문이 이제 일단 가라앉게 되면 그때 다시 그림으로 이제 세상에 나와라. 그런데 고모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의 인간이고 내가 그 사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나혜석은 숨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지인들을 만났고 전국의 사찰들을 순례하며 승려도 일반인도 아닌 비승비속의 삶을 살았다. 틈틈이 작품 활동 또한 멈추지 않았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때로 살아있다는 것이 괴롭고 더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란다. 살아있기에 자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고 가끔 모욕스럽게 느껴지다가도 살아있었기에 다행스러운 기쁨을 맛보는 때도 있거든. 치열했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나혜석은 때를 기다렸다. 51세 무렵 나혜석은 안양에 있는 한 복지시설에 머물렀다. 당시 대학생으로 이곳에 자원봉사를 왔던 화가 박인경은 나혜석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는다. 내가 그동안에 있으면서 글을 지금 내가 저기 뭘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정서를 해달라고. 여전히 나혜석은 글을 쓰고 있었다. 글씨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 눌러 쓰지를 못하는 그 흐릿한 것이 있죠. 지내간 그 과거에 아주 화려했던 파리 시대 화려했던 그 꿈 같은 얘기를 거기다가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녀는 가장 자유로웠던 날들을 추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말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 자손들을 무엇을 주어 살리잔 말이요.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요.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요. 아무려나 나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든지 진흙에 미끄러져 망신을 당하든지 나가볼 욕심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나혜석은 사라졌다.